제주 시민복지타운에 추진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도남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도민 사기극이라며 주택 건설을 철회하고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 시내 번화가에서 식당 주인과 한국인 손님들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를 빼내는 금융사기인 파밍으로 국가기관 공무원이 8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과일과 채소 등 차례상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시민복지타운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제주도 계획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시민복지타운이는 도남동 주민들이 공공주택 건설이 대도민 사기극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예정부지. 제주도는 이곳에 신혼부부와 대학생을 위한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1,200세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도남동 마을회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시 청사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수용했던 만큼 시청이나 공공기관이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도정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도남 주민을 이렇게 기만하는 행위는 진짜 용서할 수 없는 행위고. 인근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잇따르면서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도로의 교통량 포화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예고된 교통지옥을 방관하는 일이 될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공공주택 건설에 찬성한다는 원희룡 지사의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도지사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왔던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갔습니다. 당시 대화록이 다 있습니다. 8월 4일 날 찬성했다고요? 예. 도남동 주민들은 앞으로 인근 지역은 물론 제주시 전체로 반대 운동을 확산시키겠다는 입장. 도남동 주민들의 반대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을 접어야 했던 원도정이 공공주택 사업 역시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서 해결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입지를 선정한 공항 인프라 확충 연구는 부실 용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기존 공항 확장이나 신공항 건설에 대한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한항공 계열인 한국항공대가 연구를 맡아 정석공항을 후보지에서 탈락시켰다며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밟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제주를 찾는 중국인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건, 사고와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식당에서 업주와 손님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번화가 골목길. 사람들이 서로 뒤엉킨 채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며 집단 난투극을 벌입니다. 싸움을 말리던 한 여성은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심하게 부딪힙니다. 바닥에는 깨진 술병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정말 하기 바쁘게 주먹을 쓰더라고요. 남도 아니고 제 어머님이가 솔직히 앞에서 피를 흐르면서 많은 모습 자식이라서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머니. 싸움이 벌어진 것은 지난 9일 밤 11시쯤. 음식자면 34살 수모 씨 등 중국인 관광객 8명이 밖에서 사온 술을 마시려 하자 주인이 제지하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중국인들이 화를 내며 나간 뒤 주인이 이미 주문한 음식값을 내라고 하자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식당 주인 53살 안모 씨는 뇌출혈을 일으켰고 싸움을 말리던 손님 2명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에 의한 범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바로 출국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속수사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관광객 수 씨 등 5명을 구속하는 한편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출국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무사증 무단 이탈자에 대한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2011년 이후 검거한 무사증 무단 이탈자 800여 명의 위반 사항만 시인받고 이동 수단은 조사하지 않았으며
이동 경로는 33%만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검거자의 2%만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감시와 단속의 사각지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파밍이라고 하는데요. 수법이 워낙 정교해지다 보니 공무원까지 수천만 원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국내 한 은행의 인터넷 사이트. 제주 지역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43살 정모 씨는 평소처럼 인터넷 뱅킹을 위해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 만에 정 씨의 통장에서는 8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보안카드 번호를 4안 이상 입력하고 이제 아무래도 생각이 이상하니까는 뒤늦게 확인했더니 오전 중으로 인출이 다 돼버렸더라고요.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를 빼내는 이른바 파밍 수법입니다. 은행의 보안 서비스가 강화됐다는 이메일을 클릭하면 가짜 은행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시켜 보안카드 번호를 알아내는 겁니다. 통장에서 돈을 빼낸 것은 중국 칭다오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융사기범인 37살 차모 씨. 경매대행업체라며 구직자들을 모집해 이들의 통장에 돈을 입금시킨 뒤 1%를 수수료로 주고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했습니다. 수수료를 준다 그러고 이미 그 수수료는 봤을 때에 그 알바 치고는 괜찮은 알바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차 씨를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인출책 역할을 한 25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중국과 국내에 남아있는 파밍 조직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요즘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물가가 천정부시로 치솟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 탓에 과일과 채소값이 급등하면서 서민들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자, 5개 만 원, 6개 만 원. 자, 맛있습니다. 맛보고 가세요. 추석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제주시 민속 5일 시장. 장에 나온 주부들이 과일을 요리조리 살펴보기만 할 뿐 선뜻 구입하지 않습니다.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이 20%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막 7개도 주고 만 원씩 주고 해. 그런데 올해는 5개 만 원이라고 하고 배도 4개 만 원이라고 하고 그러네. 나 생각도 안 했더니 너무 비싸요.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건 채소류. 기록적인 폭염에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작황이 부진하다 보니 배추는 한 포기당 10,0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시금치 1kg에 15,000원.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뛴 겁니다. 이전에는 10,000원이면 3포기 내지 4포기 사던 걸 오늘은 한 포기에 10,000원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어느 게 좀 싼 거 있나 싶어서. 이러다 보니 추석 대목장인데도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 한산하기까지 합니다. 양이 없으니까 당연히 물가는 비싼 것이고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지.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특히 월요일이고 한데 우리도 많이 기대를 하고 왔는데 손님들이 많이 안 들어온 건 사실이죠. 유례없는 폭염과 이른 추석으로 추석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서민들의 명절 세기는 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 9일 서귀포시 대정읍 양돈 농가에서 검출된 돼지 열병 의심 항체는 야외 바이러스가 아닌 백신에 의한 항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자체 검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에서 모두 이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심 항체가 발견된 농가 주변 지역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 조치는 해제됐지만 해당 농가는 백신주 항체가 소멸될 때까지 특별 관리 농가로 관리됩니다. 제주도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제주공항 입체교차로와 전기자동차 검사 연구센터 등 15개 사업에 국비 347억 원을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제주도는 또 제2공항 개발 조기 완공과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철회, 제주국립공원 지원 등에 대한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제주 4.3 문제 해결과 치유를 위해 미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청원서가 미국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제주 4.3 유족회와 주민자치연대 등은 지난 10일 미국 상원의회를 방문해 4.3 유족과 제주도민 등 6,2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에서는 제주 4.3 배상 문제와 화해를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도 열려 미국의 책임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성명을 내고 풋귤 수매 정책 실패는 감귤 농민을 우롱한 제주도정과 개발공사, 농협의 보신주의에 따른 예견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농민회는 제주도가 올해 풋귤 10,000톤이 유통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500톤도 되지 않았고 개발공사는 당초 계획의 1.4%만 수매했으며 농감협도 행정의 뒤에 숨어서 형식적인 수매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사는 우리 측 백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유자망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전 11시쯤 차귀도 서쪽 105km 해상에서 할당량보다 많이 잡기 위해 조업 일지의 어획량을 줄여서 쓰고 규정보다 좁은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5,00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제주 부근에서 납포된 중국 어선은 10척입니다. 오늘 오전 8시 제주공항에서 김포로 출발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안전점검을 한다며 계류장으로 돌아와 1시간 20분 지연됐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 180명이 타고 있었는데 제주항공은 엔진의 전자장비를 점검했지만 문제가 없어 출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귀포시 위미항 앞바다에서 낚시객과 선장 등 10명이 탄 6톤급 낚시어선이 항해가 어렵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배에 탔던 10명은 해경과 함께 출동한 민간 자율구조선에 의해 모두 구조됐으며 해경은 스크류에 오탁 방지막 체인이 걸려 고장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로 70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40분쯤 서귀포시 토평 사거리에서 트럭을 몰고 좌회전을 하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치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